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와 함께 당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패배했다는 패배 승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여전히 많은 그 팩트가 아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할 그 팩트 체크는 주로 격전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를 해 놓았고, 그리고 이제 더 추가 고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에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 주변에서 퍼지고 있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루머 내지는 사실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버젓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트위터를 통해서 사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동영상 등으로 올라오면 사람들이 내가 봤어, 그거 사실이야 하고 믿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방송을 하냐면 여러분의 그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요. 요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뉴스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는데 정반대야,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99.99% 알고 있거든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뉴스 매체의 여러 가지 스트레이트 뉴스와 분석을 수십 년 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제 입으로, 제 몸으로, 제 마음과 머리로 해서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요. 혼란을 피하시고 다른 분들도 이게 이래서 그게 가짜라고 하던데 라고 다른 친구분들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가 아직까지 그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니까요. 금요일과 지금 또 많이 달라졌네요. 현재 보니까 이제는 펜실베니아에서 점을 찍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70표 선거인단표를 확보하면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나머지를 다 이겨도 확보할 수 없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주의 순서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는요, 49.5%대 49.3%, 0.2%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표 차이를 보니까요, 246만 5,500표, 245만 5,305표 하니까 한 10,000표 정도는 차이가 났네요. 그럼 10,000표 정도는 그 차이가 났고요. 아직 몇 표가 남아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기는 좀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다 다른 그 매체들도 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에서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루머가 나돌고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루머인데 그 중에서 큰 루머들만 이렇게 집어가면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비디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투표용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그런 투표용지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월 5일에 인스타그램 그 비디오를 통해서 나왔고, 당연히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회사잖아요. 이거 가짜라는 뭐 이런 것 올리고 했고, 그렇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쉐리프가 조사를 했고, 이 비디오가 뭐였냐면 한 30초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 어떤 남성이 책상에 앉아서 이제 뭐 종이를 다루는데, 비디오를 찍은 사람이, 비디오를 아무튼 올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투표용지를 버리고 있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뭐가 부정선거야? 이런 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쉐리프가 조사를 했고, 리차드 베런이라는 그쪽 지역의 선거 관계 그 책임자가, 풀튼 카운티입니다. 조지아주의 선거 카운티가 쭉 비디오도 리뷰를 하고 한 결과 그것은 투표용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버린 거는 유권자 그 안내서였다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 투표용지는 그 길이가 있잖아요. 8.5 by
19인치, 이 길이가 8.5, 19인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버린 페이퍼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선거 그 안내에 대한 안내서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비디오에 이 남자의 신원이 다 공개됐잖아요. 지금 뭐 개표가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에서도 애리조나에서도 이렇게 조지아주에서도 다 라이브로 중계를 해요. 하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개표 과정이,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 이 남성은요, 신원이 드러났으니까 겁이 나서 지금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본인의 차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신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위협 때문에, 협박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힌 뭐 선거 투표 용지를 버렸다. 이거는 가짜, false입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주의 그 스파딩이라는 그 카운티가 있는데 여기서도 범죄 행위다. 뭐 이것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빈 봉투가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경우는 그런데 애틀란타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애틀란타 이제 근교, 도시 근교의 표가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뭐 경찰이 조사하고 누가 조사하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 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막 쓰레기통 주변에 모여 있어요. 제가 그런 비디오까지 올리진 않겠어요. 더 다른 잘못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쓰레기통의 주변에 모여서 페이퍼를 뭐 어떻게 하고 이거 범죄야 범죄 해서 여기도 역시 셰리프가 범죄 테이프를 다 붙이고 그 블럭을 우리 그 범죄 수사 현장 수사할 때처럼 다 막았습니다. 조사관이 사진을 다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그 카운티예요. 그 스팔딩 카운티의 모든 투표소, 개표소 그러니까 개표소의 쓰레기통을 다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 총무처 장관 조사관이 리뷰를 하고요. 해서 사람들이 이거 뭐 버렸어. 뭐가 버려졌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봉투. 투표 용지를 담은 봉투. 투표 용지는 누구에게 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지만 봉투까지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투는 모아서 버리겠죠. 봉투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조지아주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 AP통신은 6표 역시 그 바이든 당선자에게 어제 그 확정을 했습니다. AP통신이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170년 넘어 했고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통령은 100% 예측을 맞췄고 다른 선거들도 뭐 99점 몇 %씩 AP통신이 맞추기 때문에 AP통신 것을 참고로 하는 겁니다. 170 몇 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쭉 그 축적된 노하우가 있잖아요. 해서 다른 매체들도 자신들도 다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것은 AP통신에 많이 따릅니다. AP통신이 네바다는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바다의 공화당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부정투표라는 거예요. 3,062표 적어도 3,062표가 이제 그 네바다주에서 이미 그 다른 주로 이사 간 사람이 투표를 했다. 부정투표다. 적어도 이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이제 클락 카운티라는 데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클락 카운티도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수가 많고 이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이 클락 카운티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카운티에 살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의 선거법이 다 연방 다르고 주 다르고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큰 것은 같다 하더라도 이 카운티에서는 선거 30일 이전에 이사를 가면 그럼 이번에는 10월 3일에서 한 그 11월 3일 사이에 이사를 간다면 이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올드 클락 카운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바다주에 살고는 있는데 다른 주로 가요. 대학생이 가장 좋은 예죠. 그러면
그 대학생은 네바다주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 동료 가운데서도 이제 아주 그 동부에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뉴햄프셔에 있는 명문 대학교를 간 거예요. 대학교에 갔는데 그 학생이 이제 투표할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주소지는 당연히 엄마 아빠 지금까지 투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처음 하는 투표에서 이쪽에 글렌데일에 살았어요. 캘리포니아주에 글렌데일에 살았는데 본인이 그 투표를 하는 데는 캘리포니아주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학교로 이미 기숙사로 갔잖아요. 뉴햄프셔에. 그 기숙사로 주소를 옮겨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락 카운티에서 뭐 적어도 3062표가 네바다 여기 살지도 않는데 투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부정투표다 하는 것이 부정투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정확하게 뭐 3000 몇 표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부터는 미시건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시건주는 뭐 결국은 15만 표 이상 차이로 지금 그 바이든 당선자가 나왔지만 한 번 그래도 제가 15만 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미시건, 오케이. 네. 미시건주의 경우는 50.5%대 47.9%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279만 약 5천 표 대 264만 6천 표.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미시건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숨진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심지어는 1823년도에 태어난 사람까지도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투표지. 죽은 사람까지 다 투표를 했다는 게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이번 선거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2019년도에 소송이 있었는데 원고가 누구냐면 The 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이라고 선거를 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소송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인구가 많고 또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주소 신고 제대로 안 할 경우도 있고 또 사망 신고 제대로 안 돼 있고 제대로 사망 신고를 하는 사람은 했는데 이제 부처마다 잘 연결이 안 돼서 그 신고를 받아도 선거관리국으로 안 넘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미국처럼 3억 명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유권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하게 흠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서 1823년도에 태어난 사람까지도 투표를 했다. 이런 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2019년 12월 달에 The Public Legal Foundation이라는 데서 이 투표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소송을 했었던 것인데 올 6월 달에 소송을 취하했어요. 소송을 무효로 돌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충분히 다 시정할 것 시정을 했고 디트로이트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 2개, 뭐 심지어는 100개 얼만큼 이런 정도로 잠시 그 과정에서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뭐 한두 개가 모르고 그냥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 알게 됐을 때는 시정을 한다는 거죠. 뭔가가 잠시 잘못됐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도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선거냐 그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숨진 사람이 2,503명이 디트로이트 한 도시에서 숨진 사람이 투표를 했다 주장. 올해 나온 주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역시 미시건의 웨인 카운티라는 곳에서 이 내용은 트윗에 올라왔습니다. 100세 이상의 사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14,000명의 숨진 사람 리스트가 쫙 그 웨인 카운티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100세 이상인 사람도 있고 이 웨인 카운티도 증거 없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스를 들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증거가 없다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미시건주인데요. 조 바이든 그 후보가 당시에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13만 8,339표를 받았대요. 13만 8천 약 뭐 350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만 8,350표를 조 바이든 후보가 받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표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한 표도, 단 한 표도 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보수 소셜 미디어에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퍼뜨렸는데, 원래 디시전 그 데스크 HQ라고 데이터 같은 것을 쭉 관장하는 그런 그 데이터 서비스 회사예요. 이 데이터 서비스 회사에서 미시건주의 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정부에서 받은 그 자료에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고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잠시의 실수였다 하고 알아서 고쳤는데, 그렇게 고치고 시정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는 것까지 다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리트윗을 했어요. 이랬다. 내가 한 표도 받지 못할 때 조 바이든 후보가 뭐 13만 8,350표를 받았다. 딱 결과가 나와서 다 이런 그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했는데도 계속 리트윗을 하니까 결국은 트위터가 경고를 했죠. 대통령의 트윗에. 해서 유권자나 아니면 그 선거 관리국 당국에서도 잠시, 저는 수없이 숫자 계산할 때 틀리거든요. 한번 계산하고 틀리면 그 다음에 또다시 하고 수정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과정 자체가 부정투표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위스콘신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들도 리트윗을 한 건데, 위스콘신의 유권자의 그 투표율이 2016년도에는 67%였는데 2020년도에는 89%로 껑충 뛰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은 거기에 가짜 투표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2016년보다 2020년이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높았긴 하지만 그게 투표율이 뭐 22%가 높아져요. 그럼 투표수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어요. 이게 트럼프 주니어가 나는 I'm calling, 이걸 내가 bull, B-U-L-L, 그리고 뭐뭐뭐뭐 T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0년도부터 투표율을 쭉 적어놨어요. 2000년도 67%, 2004년 73%, 2008년 69%, 2012년 70%, 2016년 67.34%였는데 어떻게 2020년은 89.25%로 뛰어오르느냐.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나쁜 산수죠. 나쁜 계산이죠. 저처럼 계산 잘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나쁜 산수인 겁니다. 이제 당일 물론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도 이번에는 뭐 위스콘신주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많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트윗한 이 리트윗한 이것은요, 2016년도는 투표율 맞습니다. 2016년도에 그 투표율이 67.34% 맞는데 2020년에는요 89.25%라는 것은 투표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유권자 등록률입니다. 유권자 등록률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유권자 등록한다고 여러분들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유권자 등록은 당일 유권자 등록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표율 자체는 72%, 2016년도에는 67.34였지만 올해는 72%. 과거에 그렇다고 72%가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2004년도에는 73.24% 됐던 적도 있고요. 2012년도도 70.14%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 투표율로 계산을 하고 한쪽은 유권자 등록률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죠. 유권자 등록률로 계산을 하려면 다 등록률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적어도 2016년도에도 투표율인 67.34%보다는 등록률이 많았겠죠. 적어도 70% 이상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나쁜 계산이다. 다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대통령의 아들이 리트윗을 한 건데, 80장의 트럼프 대통령 표를 태워버렸다. 버지니아 비치에서. 그래서 여기도 또 소방국이 출동을 하고 다 조사를 했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도요, 트위터 팔로워가 몇백만 명 돼요. 44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리트윗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투표 용지를 태운 게 아니라 샘플 투표 용지 있죠. 샘플 투표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격전지에서의 가짜 나도는 그런 것들을 전해드렸고요. 또 이제 이게 다 연관이 돼요. 왜 ABC 방송 같은 데서 35초 만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중단시켜 버렸는가? 그게 다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별로 없었으니까. 거의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합법 투표면 내가 쉽게 이긴다. 17분 연설을 하는 동안 거의 사실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좀 초현실을 넘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날은. 증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투표는 늦게 도착했다. A lot of voters came in late.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다만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가 미리 도착하니까 11월 3일보다 거의 미리 도착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봉투라도 좀 떼놓기 한다던가 하면 계산이 빨랐을 텐데, 다 당일 끝나고 나서 당일 투표 계산 다 하고 그 뒤부터 우편 투표를 계산하니까 계산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저거 왜 이렇게 느려? 부정이 개입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얘기한 것 가운데서 내가 굉장히 이겼는데, 주요 그 격전지 경합주에서. 그런데 갑자기 정말 기적처럼 우리의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전부터. 선거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부터 계산을 하니까. 우편 투표가 아니라 당일 현장 투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당일 투표를 많이 했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우편 투표를 많이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과 달라요. 갑자기 줄어들긴요. 갑자기 줄어들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당선자가 나왔어야죠. 펜실베니아에서 20표를 가져서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하는 발표가 나오기까지, 투표는 화요일에 있었는데 토요일, 어제였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며칠이 걸렸어요. 보통 선거가 치러지면 그날 밤에 당선자가 나와서 당선 연설도 하고 다 준비된 거니까요. 패배 시인 연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틀리고,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죠. 현장 투표 나오고 할 때는. 그러다가 다 나중에는 지금은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에서도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바이든 후보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보링이 아주 부정적인 시스템이다. 어제 한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치인을 몇 년 동안이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도 모르면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하시던데요. 말이 되느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모든 유권자들에게 다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내고,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주와 몇몇 주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더 많습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편투표 용지를 보냈다고 해서 우편투표로만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투표를 여러 번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어찌어찌하여 여러 번 했다 하더라도 한 번 투표한 사람은 체크가 되고 그 다음 거는 무효가 돼요. 만약에 실수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우편 투표 자체가
원사이드로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어메이징하다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할 문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편 투표를 사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는 공화당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케빈 맥카티 같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사람들에게 우편 투표 해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요. 지금 현재 영킴 후보와 미셸 스틸 후보가 현재로서는 아직 완전히 개표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48지구 끝났다고 하는데 끝나도 부재자 투표 같은 건 많아요. 48지구도 그렇고 39지구 같은 경우는 또 길 시스네로스 현 의원이 영킴 후보가 도전하고 있고 약간 앞서가고 있고 몇천 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후보가 지금 몇 표 앞서가든가요? 제가 지금 우편 투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셸 스틸 후보가 현재 그 48지구죠. 48지구에서 네. 50.9% 대 49.1, 0.9%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표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39지구 영킴 후보를 보면은 길 시스네로스 현 의원에 비해서 50.49% 대 49.51%니까 이것은 8 어떻게 되나요? 9.8% 거의 뭐 1% 정도 앞서가서 투표수로는 한 3,100표. 이곳이 그 미셸 스틸 그쪽보다 투표율이 조금 낮거든요. 뭐 두 사람이 받은 게 뭐 한 3,500표 정도 되고 48지구는 그보다 많습니다. 그보다 많기 때문에 몇인가요? 네. 훨씬 많아요. 훨씬 많네요. 한 뭐 40만 표 가까이 되네요. 이쪽은 35만 표 정도 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미셸 스틸 쪽도 그렇고 이 영킴 쪽도 뭐 98% 개표됐다고 하는데 군인들 표 있잖아요. 길 시스네로스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시스네로스에게 많이 투표를 하거든요. 해서 그런데 이렇게 영킴 후보나 미셸 스틸 후보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이유는 오렌지 카운티인데도 원래 공화당 지역이었었던 곳이고 요즘 민주당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인데도 그 오랜 전통의 공화당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공화당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집계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한 어떻게 우편 투표는 완전히 나에게만 나쁘냐라고 얘기한 것은 정확하게 그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은 그 공화당이 잘했고 비교적 예상했었던 것보다 대통령만 조금 더 빠졌던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그러나 원래 공화당들은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고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을 지켰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팩트 체크하고요. 저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는데 내일부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고 인수 과정도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또 만약에 그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될 가능성을 많다보단 적게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조지아주에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와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행정명령을 우선 많이 발동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행정명령은 그런데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뭔가가 통과가 돼야지 되는데 해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중요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규방송 오늘의 미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신이었습니다. 저도 차 한 잔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차 드시고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